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비책,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차트 분석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대개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차트를 들여다봐도 지지와 저항을 찾고 매매에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충분히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차트를 보는 게 익숙해지실 테니 너무 어려워 마시고 꾸준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 중에서도 새로운 시점,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시작 구간, 바로 매물대 돌파 시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반복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주식 차트를 보는 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 자신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캔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일정한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상승,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가의 변동성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횡보하는 움직임에 더 가깝습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특정한 가격대 없이 움직여주는 활발한 모습이 아니라 위쪽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특정 가격대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저항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으로 표현하자면 저항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눌림이라 판단하고 선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언제 상승해 줄지 알 수 없고 혹시나 하락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리가 좋아 보여도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 쫄딱 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확실하게 파악한 뒤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검은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저항 구간, 즉 저항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대를 넘지 못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인데요. 이때 저항 구간, 선으로 표시했을 때 저항선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서지 못한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항 구간, 즉 저항선을 넘어서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의 발생 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주가가 특정 구간을 옆으로 횡보하다, 어느 날 저항 구간 저항선을 돌파해 줄 때 우리는 이 구간을 확실하게 주목해야만 합니다. 중요 포인트. 매물대 돌파, 그리고 물량 소화. 한동안 주가가 저항 구간, 저항선에 의해 쉽게 상승해 주지 못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그동안 횡보했던 구간들은 물량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됩니다. 즉, 매물대가 된다 라는 의미겠죠. 이제 매물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항 구간, 이 매물대에 몰려있던 매물들을 매수세의 힘으로 소화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량을 받아서 상승하는 것이 주가의 당연한 이치이니까요. 이러한 시점에 물량을 소화하고 물량대를 돌파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매물대 형성과 돌파 후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주가의 낙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 하락 등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는 캔들의 모습으로 옆쪽으로 횡보하는 느낌이 매물이 쌓이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이전에 횡보하던 매물대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주가는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물론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이때 눌림 조정이라 이야기하고 재상승하는 주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차트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예시인데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물대, 즉 어디가 저항 구간, 저항 가격이었는지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이제 쉽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차트에서의 매물대 구간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주가가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때 생각해 봐야 될 점들, 또 추가적으로 봐야 할 점들은 앞쪽에서의 거래량들입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돌파, 매수세의 강한 힘으로 거래량조차도 엄청난 양봉 캔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행보하는 구간에서는 큰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후에 돌파하는 캔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돌파한 캔들 이후에는 앞쪽에 소화했던 매물대의 가격을 훼손하지 않은 형태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우상향, 매물대 돌파 후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차트는 세비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세비캠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이며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에서는 그다음 흐름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을 해주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를 하기 적당한 종목이 아니겠지만 매물, 가격에 의한 상승 흐름, 그리고 가격에 의한 지지 흐름, 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신규 상장주이지만 얼마 되지 않은 주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물대를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세비캠의 매물대 구간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특정 가격대를 돌파해주지 못하는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진 매물 형성이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매물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물량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고 그리고 받쳐주고 가야만 하는지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은 단기간의 매물대를 형성하고 나서 돌파해주는 캔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은 크질 않지만 주가가 매물대를 돌파해줬다라는 의미이고 돌파를 해주고 나서 거래량이 적은 형태였기 때문에 지지가 이루어졌는지 우상향을 해주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이후 역시 매물대 돌파 후에 음봉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 다음 봉에서부터 다시 양봉으로 거래량 증가해 주면서 우상향의 모습, 즉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차트는 대명에너지라는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매물대 구간이 어디쯤이겠구나 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매물대 구간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 이후에 주가는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듯 하락하는 듯 모습을 보여주고 재차 돌파하려는 모습에서 역시나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증가해주는 양봉의 형태로 주가는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저항 구간, 저항선, 매물대에 대한 돌파, 매물에 대한 소화를 보여준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역시나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매물대를 돌파해줬다. 긴 기간에 대한 조정 이후에 매물대 돌파를 해주고 주가가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또 하나 이렇게 돌파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매물의 형태가 또 잡혀질 수 있게 됩니다. 단기 매물대가 형성되고 그 가격대를 다시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중간중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매물대의 돌파 이후 주가는 우상향, 즉 추세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데 내가 어떤 가격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매수 시점, 그리고 대응의 시점, 그리고 비중을 투입해야 될 시점을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매물대에 대한 돌파 시점, 지지와 저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